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. 지난 금요일 날 증시가 잠깐 올랐습니다. 자그마치 4%대 이상의 증시 반등이 있었죠. 나스닥 기준 또 S&P 500도 그만큼 올라 주었는데요. 그래서 저희 피어스원 또는 이 빨간색의 S&P 500 같이 다 끝머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. 8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? 쭉 올라갈까요? 아니면 내려갈까요? 아직은 모르죠. 자,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성과 분석을 좀 모델 포트폴리오 성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06년 이전에 2005년도 후반부부터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했다라고 하면 뱅가드 S&P 500 지수 투자 펀드와 이 피어스원을 같이 비교해 보면 만불이라는 동일한 투자금으로 오늘자 어제자죠 29일 날짜까지 53,000불 45,000불 이렇게 성과가 나왔습니다. 금액이 꽤 차이가 나는 거죠. 거의 뭐 한 만불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원금이 한 번 더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죠. 연평균 수익률이 1% 차이 나면 그 정도의 갭을 벌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 내는 게 왜 중요한가 한 번 더 확인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최대 하락폭이 사실은 피어스원이 20% 이상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올해 워낙 장이 안 좋아서 20%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. 이 모델 포트폴리오대로는 그렇게 떨어진 건데 사실은 요것을 기계적으로 돌리지 않고 제가 증시가 계속 안 좋을 때 나스닥 쪽에서 조금 빼가지고 골드 쪽으로 좀 옮겨놨어요. 그래서 실제 운용은 이렇게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벤치마크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샤프 레이시오나 소티너 레이시오 다 피어스원이 S&P 500보다 훨씬 더 훌륭한데 미국 증시가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. 기간 수익률 잠깐 보자면 PS1이 저번 달에 뭐 18%막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보였는데 그것을 많이 줄여서 마이너스 0.45%이고 S&P 500은 0.35% 플러스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요 올해는 특히 S&P 500에 좀 밀리는데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덜 떨어지는 게 이 피어스원의 특징이지 더 많이 튀어오르는 게 피어스원의 특징은 아닌 거죠. 그래서 수익이 좀 낮은 것 같지만 하락에서 이미 방어하기 때문에 수익이 낮아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YTD 올해는 거의 23% 정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었는데 18.34%로 낙폭을 좀 만회했고요. S&P 500도 그렇게 했습니다. 1년 동안 뭐 사정없이 내려갔던 기록이 있습니다. 피어스온에 이렇게. 네, 근데 이 포트폴리오가 지금 1년 좀 더 된 거죠. 2년을 이제 채워가는 중인데, 그래도 연평균 수익률 8%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, 꽤 성과가 여기 마이너스 14 대비는 좀 더, 낫지 않냐, 훌륭하지 않냐, 생각이 들어요. 8%의 연평균 수익률이 1년간이고, 얘는 1년간 14.52%니까, 피어스원을 잘 운영하고 있다, 실계좌 잘 운영하고 있다,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수익률로는 3년 동안 10%대 수익을 평균적으로 내주고 있고, 뱅가드 S&P 500은 13% 수익을 내고 있죠. 같이 기억해 볼게. 우리가 한 3년 정도 투자했다면 여기쯤부터 투자한 거라서 그래도 플러스 상태라는 거죠. 그 장기 투자가 왜 중요한지 확인을 해주는 것이고 또 인덱스 투자가 어떤 면에서 안전한지 확인이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넣어두면 3년 동안 10%는 오른다는 거죠. 5년, 10년 가면 계속 더 수익을 낼 수 있고 연평균 수익률 10.69%를 달성을 해서 만 불을 넣어놓고 한 15년 있으면 5만 불이 된다. 이런 내용들이 수학적으로 또는 데이터상으로 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피어스원은 S&P 500보다 이렇게 빨간 줄이 확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비슷하거나 조금 약한 상태로 올라갑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또 여기도 있죠. 이런 부분에서 하락이 적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도 성과를 잘 내고 있죠. 변동성이 작다. 크게 움직이지 않을 때 변동성이 작은데 변동성은 S&P 500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수익을 내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이렇게 해서 지난 달 6월을 지난 7월 달까지 7월 달에 새로 업데이트된 그래프 내용, 성과 내용 살펴보았고요. 지난 주간 내용 한번 더 살펴보자면 네.
지난주 마감일 7월 22일 대비 다우존스가 1.95%, S&P 500 2.55%, 나스닥이 3.33%의 인상을 나타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나스닥이 이제 3.33이나 인상되다 보니까 7월 29일 날짜로 597일을 운영한 결과 금액 가중으로는 14.47, 연평균으로는 8.20%의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. 원화가 달러 대비 0.54% 상승했었지만은 나스닥 쪽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채권이나 금 역시도 일정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환율이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자산 가치는 1.18% 증가하고 연평균 수익에도 영향을 미쳐 주었네요. 자, 이렇게 되었던 것이 왜 그랬느냐? 지난주에는 7월 FOMC가 열렸죠. 그때 정책 금리를 또 0.75% 인상했습니다.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. 자, 이렇게 해서 금리를 지난달과 이번 달 합쳐서 1.5% 정도 인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걱정할까봐 그랬는지 연준 의장이 앞으로는 뭐 이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앞으로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절하도록 하겠다라고 좀 뉘앙스를 풍겼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를 덜 올린다면 그러면 지금이 저점이네 주식 사야겠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지 증시가 확 올랐습니다. S&P 500이나 나스닥이 4% 중반까지 올랐는데 이게 뭐 4% 0.4% 올라도 많이 오르는 건데 거의 뭐 예년 같으면 거의 반년치가 올라간 것 같은 상승폭을 만들어 준 것이었죠. 자, 그 다음에 뭐 실제로 미국의 기업 S&P 500 지수가 빅테크 기업의 실적 개선 등의 기대감으로 상승했고요. 미국의 아마 지난주까지 전체 S&P 500 기준으로 한 75%의 기업들이 실적 공개를 했는데 대부분 다 좋았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연준이 이제 올릴 금리 거의 다 올린 거 아니냐라는 것과 함께 시장이 이제는 증시로 돈이 몰리게 될 거라는 기대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 아니겠느냐. 이렇게 해석들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좀 특이하죠. 그러면 이제 이게 좋은 상황이냐? 근데 또 한편 미국 상무부는 미국이 이번 2, 4분기 1, 2, 3, 4, 5, 6 이 석 달 동안에 성장률이 0.9% 마이너스라는 거죠. 그러니까 1, 2, 3월 4, 5, 6월 해서 두 개 분기 연속 거꾸로 성장해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이게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무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틀란타 연은 총재께서는 이거 침체 아닙니다.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. 뭐 이런 정도의 이게 응원인지 부정인지 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정부의 걱정을 부정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시장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.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될까 혼란스러움이 계속 또 더해지고 있죠. 자, 근데 그런 뭐 기업 실적이나 정부 발표는 그렇다 치고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자니까 40년 대에는 또 최고로 올라갔어요. 그리고 2분기 고용 비용도 급증했습니다. 인건비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인플레로 인해서 6월 소비자 지출 지수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.8%가 올랐어요.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뭐 이제는 6% 정도만 돼도 감사하죠. 9%씩도 오르니까. 그 전년 대비로 1% 증가해서 82년 1월 이후 최대폭 상승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개인들의 소득을 인플레이션으로 고려한 가처분 소득. 그러니까 내가 물가가 오른 걸 반영해서 내가 그러면은 받은 월급 중에 얼마를 더 쓸 수 있니? 이게 증가한 게 아니고 0.3% 감소를 했어요. 0.3%.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줄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. 기업들은 여전히 고용난으로 인건비를 올리고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은 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. 좀 되게 이 전반적인 호황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뭔가 양극성입니다. 자, 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금리를 올렸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. 그 다음에 고용률이 올라가는데 소비는 가처분 소득은 또 줄어요. 이게 인건비 때문, 인플레이션 때문이기도 한 거죠. 어쨌든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줄었다는 해석으로 또 이해할 수 있고요. 기업들은 여전히 고용난 때문에 인건비를 또 올리고 있는 거니까. 자, 인건비 올리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줄고 있고 이러면 기업 이익이 늘지 않겠죠. 그것도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게 S&P 500 기업들이 실적이 뭐 대부분 좋았다. 거의 뭐 4분의 3 정도가 좋았다라고 하지만
이게 내년도도 그렇게 가겠느냐라는 걱정을 한동안은 안고 살아야 되겠죠. 앞으로 한 12개월 동안은 이제 요런 그 시장에서의 기업 실적이 인건비를 주고도 잘 상승했느냐, 또 소비자들이 돈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제품들이 팔려서 수익을 냈느냐,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. 여기에는 싫지 않았지만 IMF에서도 전 세계 경기가 좀 침체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과연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낼 건지,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어제의 그 증시 반등이 합당한 건지 한번 또 갸우뚱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. 자, 뭐 결론으로 정리해 보자면 물가 상승을 막으려고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연준. 근데 기업 실적은 좋아요. 그리고 연준이 뭐 금리 인상을 적절히 좀 조정을 할 거야,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올랐는데, 근데 이거 연준이 인플레 관리가 다 마무리됐습니다, 이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, 이렇게 종결이 아니잖아요. 지금 중간쯤 오고 있고, 어쩌면은 시작 상황이고 시장이 더 겪어야 되는 미지수는 남아 있는데, 미지수가 해결된 것처럼 증시가 반응한 것은 어, 적절한가라는 개인적 물음표가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진짜 8월 한 달을 상승으로 이끌어 갈 건지, 아니면 반짝 효과로 한 8월 중순까지만 버텨줄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으로 갈 건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. 그렇더라도 기억하실 것은, 우리 그래프가 꺼질 때도 피어스는 천천히 꾸준히 올라가 주었다라는 것 기억해서, 장기 투자로 이 불황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편안하게 관전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어요. 뭐 고정 팬들만 있으시잖아요. 제 그 블로그 같은 이 유튜브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주셔도 되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. 아는 사람들끼리만 보고 있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날 더운데 복더위 잘 이겨내시고요. 또 요즘 제가 연락 좀 자주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연락 좀 나누고 좋은 정보 또 소식 오프라인에서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좋은 목소리로 또 인사 받기를, 또 나누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주말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